채식만 하는데도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너 채식하잖아. 나 콜레스테롤 210 나와서 그럼 놀래요. 그러니까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올랐을까?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Bring on the omelets. The U.S.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has changed its stance on high cholesterol food. 50년간 이어져온 콜레스테롤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걸까?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콜레스테롤 식품.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TV 닥터에서 공개한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저의 상식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기사였습니다. 그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진 식품이 있죠. 이 식품들이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최근 미국에서 콜레스테롤 일일 섭취량 권장량을 제외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도 정말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선생님? 자, 그러면 과연 그 말이 맞다면 삼겹살을 원 없이 드셔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달걀을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주변에는 새우를 끊으신 분도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TV 닥터 자세히 보시면 말미쯤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다 오해라고 결론이 났으면 좀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건강의 적신호로 여기셨죠.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인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도 첫 질문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음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이 있죠. 네. 이게 진짜 수치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논란이 이렇게 생기는 네.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을 제외하고 예.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이제 사망 원인으로 중요한 질병이 네.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아닐까요?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질병은 아니니까는요. 그거 말고요. 예. 심혈관 질환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역시 네.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저보다 분 나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 네. 뭐 심혈관 질환하면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거죠. 네. 그러면 동맥경화는 왜 생길까요? 좁아지니까. 이제 좁아지는데 네. 좁아지게 만드는 예. 뭐 물질이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혈액에서 높아지면 네. 이런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진다. 예. 해서 콜레스테롤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랬죠. 네. 예.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의 일이고요. 네. 그럼 이제 그다음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왜 높아지냐 네, 네. 하는 것이잖아요. 네. 자, 콜레스테롤이 왜 높아질까요?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고 예.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예. 실제로 서구 식단이 예.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그렇죠, 먹는 음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네, 생각을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과 콜레스테롤의 연관관계에서 예. 식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 하는 이제 그런 연구 보고들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 예를 예. 들어 뭐 육식이 있고, 네, 네. 근데 또 달걀, 아니면 새우 이런 거 그냥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달걀 많이들 말씀을 네. 하세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보통 크기 달걀을 50g 정도로 잡는다고 알려졌고요. 이 달걀에는 약 200mg 정도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보통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야기하는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 미만이 적정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과 콜레스테롤 이제 섭취량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을 거고요. 예. 최근에 발표되었던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네. 핀란드에서 1000명 정도의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식생활 습관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21년 동안 관찰을 했답니다. 21년 동안. 네. 예. 그런데 매일 계란 하나 이상을 먹어서 예.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평균 520mg 정도였는데 예. 콜레스테롤 농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았고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예. 심혈관 질환의 발생도 예. 네. 이렇게 매일 계란 하나를 먹은 사람에게서 더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 예. 또 심지어는요. 예. 네.
일주일에 계란 섭취량이 4개 이상인 그런 그룹에서 네. 하나도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이 3분의 1 정도 적게 생기더라 하는 오히려 그런 연구. 반대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달걀에 들어있는 예. 좋은 단백질들, 예. 또 미네랄들, 네네. 또 뭐 비타민, 뭐 이런 좋은 네. 그런 어떤 효능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 예. 그다음에 식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인식을 새롭게 해야 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계란이 이제 드디어 누명을 벗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서 기쁜데요.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그 계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뭐 네. 계란찜, 아침에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뭐 에그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오믈렛 같은 거, 계란말이 같은 드시는 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계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루에 3개, 4개 먹을 수도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 계란이 이제 그다지 나쁜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많이 먹어도 좋다. 더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요. 이제 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정한 우리 에너지 섭취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어른들은 하루에 2,200에서 2,400, 네. 많으면 이제 2,600 정도 킬로칼로리 섭취를 하라는 건데 네. 어른에서 지방으로 네. 섭취해야 될 열량이 총 에너지의 30% 정도는 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달걀을 예로 들자면 네. 이 보통 크기 하나가 80kcal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예. 이 80kcal의 3분의 2는 지방에서 옵니다. 네. 나머지 3분의 1은 단백질에서 옵니다. 예. 그러면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예. 이 지방의 섭취 제한 양을 넘어설 넘어설 수가 있겠죠. 예, 예. 조리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삶은 계란보다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해버리면 기름이 더 적어도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적어도 30칼로리 이상 증가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오믈렛 만들면서 예. 안에 햄 넣고 치즈 넣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버리면 아. 또 거기다가 뭐 과일 또 몇 조각 곁들이면 그렇죠. 이제 영양 과잉의 아. 에너지 섭취 과잉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계란 자체를 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네. 콜레스테롤의 측면이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의 전체적인 윤곽과 이런 배분을 생각을 하면서 적절하게 섭취를 해야 되겠죠. 이전보다 조금 느슨해진 건 맞지만 완전히 봉인 해제가 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이유가 그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콜레스테롤은 마치 독약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먹으면 네. 안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면은요. 일단 콜레스테롤은 네. 우리 모든 세포의 골격을 형성하는 골격. 예. 그런 재료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 호르몬 하는 그 여러 가지 관련 호르몬들, 성 호르몬을 비롯해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 할 때는 뭐 면역력을 지켜주고 네네. 또 염증 작용에 대해서 제어하는 그런 네. 작용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네. 잘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역할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특히 성장기 때 이렇게 뇌, 네. 신경 조직의 이제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뇌의 구성 요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섭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네. 이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예. 하는 것만은 예. 그런 분명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증가되는 경로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섭취를 거, 예, 하는 예. 것이고요. 네. 하나는 간에서 음. 콜레스테롤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난 먹는 거. 역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먹는 게 저보다 상관이 나아요. 없다고 말씀을 저보다 해주시니까 80% 찍어놨습니다. 정도의 우리 예. 몸의 콜레스테롤이 예.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고 네. 또 서로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에 한 500mg 정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배설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같이 섭취하는 지방, 뭐 단백질, 예. 탄수화물하고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콜레스테롤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배출되지만 그렇죠. 다른 성분들은 뭐 배출이 안 되는 지방이나 거군요. 탄수화물은 섭취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먹는 게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콜레스테롤만 본다면 적게 먹으면 간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고요. 예. 많이 먹으면 간에서 적게 만들어내고. 그래 이제 균형을 이루는 체계가 잘 잡혀져 있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만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좋네요. 음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모유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유 수유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모유를 먹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걱정하는 또 어머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모유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분유들이 예. 이제 지방도 줄이고 네. 콜레스테롤도 뺐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죠. 아마, 네. 네, 그런 논란이 커지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모유를 먹는 신생아들 콜레스테롤 레벨이 분유를 먹는 경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유를 끊게 되면 금방 이제 정상 보통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이 모유를 먹고 큰 아기들이 예.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네. 심혈관 질환이 덜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호작용을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신생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모유가 해로울 수도 있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이제 모유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죠. 무조건 모유입니다. 네. 뭐 면역력이라든지 전체의 건강을 생각을 하고 또 아기의 심리적인 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모유 섭취의 장점은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깎아내릴 일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논란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느슨하게 생각했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네. 이번 콜레스테롤에 대한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채소를 씻고 고기를 제외한 식단을 준비하는 김인순 씨.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그녀는 현재 10여 년간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로 점점 높아져 간다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김인순 씨와는 반대로 아침부터 고기를 굽는 이정선 씨는 자타공인 고기 마니아다. 하루라도 고기를 빼놓지 않고 식탁에 올리고 있는 그녀. 아이에게는 지방질이 적은 고기를 매일 챙겨주고 있는데 그런 그녀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건강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던 콜레스테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콜레스테롤 식품에 대한 상식이 달라지고 있다. Bring on the omelets. The U.S.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has changed its stance on high cholesterol food. The committee says cholesterol is no longer considered a nutrient of concern and dropped its recommended limit of 300 milligrams per day for adults. 1961년 이래 피해야 할 음식으로 지목됐던 콜레스테롤 음식이 이번 권고안으로 그 누명을 벗게 됐다. 먹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포화지방의 대표 음식인 소고기와 달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며 나쁜 지방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식품들을 섭취해도 콜레스테롤은 급격히 늘지는 않는다. 문제는 감자튀김과 햄버거 등의 정크푸드와 가공식품에 있는 트랜스 지방이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춰서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콜레스테롤 자체를 많이 먹어서 위험해진다는 이제 단순 논리는 조금 이제 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계란을 하루에 3개 정도 먹는다 그래도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증가되지는 않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고기도 잔뜩 먹고 하루에 계란이 괜찮으니까 3개씩 먹는다면 결국 과잉 섭취가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결국 비만해지죠. 그러면 만성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보통 콜레스테롤이 지방질과 같이 섞여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은 지방 섭취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총 열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콜레스테롤 섭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콜레스테롤을 마냥 두려워하기보단 그 수치가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인 셈이다. 트랜스 지방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인 건강식. 오늘 식단부터 챙겨보는 건 어떨까? 화면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이 한결 더 놓입니다. 지금 이제 고기와 달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기와 달걀 이외에도 또 누명을 쓰고 있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품들이 있나요? 네, 이게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해서는요, 이제 음식을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계란, 아까 달걀 이야기 나왔었고요. 이제 뭐 육류의 내장들, 이제 그다음에 새우가 유명하죠.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효과는 적은 식품들이 많다는 것이죠. 새우만 하더라도 콜레스테롤 함량은 높지만 예를 들어 삶아서 새우를 먹은 것은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섭취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새우를 튀겨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조리법에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을 쉽게 올리는 음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물성 지방들,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삼겹살 기름이라든지 기름, 그다음에 뭐 버터, 마가린 이런 동물성 지방, 포화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쉽게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에 이제 주목하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포화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많은 용어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 중에 사실은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같은 뜻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나쁘니까 트랜스 지방이랑 포화 지방도 같은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 나오신 김에 오늘 용어들 족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전체적인 지방의 종류를 통틀어서 총지질이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지질의 종류는 두 가지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콜레스테롤, 계속 논란이 된, 그래서 벌집 아시죠? 벌꿀이 만드는. 그래서 이 벌집의 밀랍을 생각을 하시면 그게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 삼겹살 구울 때라든지 곰국을 만들 때 뜨는 기름, 위에 둥둥 뜨는 빠져나오는 기름,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방의 경우가 포화 지방이 있고 불포화 지방이 있고 트랜스 지방이 있고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고요. 포화 지방은 대표적으로 뭐 유제품이라든지 육류에서 나오는 그런 동물성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은 생선이라든지 식물에서 유래되는 기름이 불포화 지방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을 뭐 수소를 첨가한다든지 아주 높은 온도에서 처리를 해서 이제 성질을 바꾼 것이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포화 지방이랑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음식들은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될 지방들이고요. 이제 그 이유는 첫째는 전체적인 에너지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모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될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의 위험도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더 떨어뜨리는 그런 나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크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식사 권고안에는 트랜스 지방은 1% 미만, 포화지방의 섭취는 뭐 7, 8% 미만의 열량 섭취를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는 포화지방 10% 미만, 트랜스 지방은 제로. 뭐 그런 주장들을 이제 권고안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포화지방도 나쁘긴 하지만 한 10% 정도까지는 일단은 허용을 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예. 어쨌든 우리 몸에 중요한 단백질이 근본이 되고 예, 예. 또 뭐 철분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위시한 미량 원소나 예.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을 예. 생각을 한다면 육류 섭취를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유로 육류가 싫으신 분들은 뭐 예. 생선이라든지 예. 뭐 식물을 통해서도 물론 단백질 근본을 네.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이런 이제 미네랄을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적절한 정도의 육류 섭취도 우리가 예. 필요하다 예. 하는 생각은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포화지방만큼이나 나쁘다고 했던 그 트랜스 지방 아까 0%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 먹는 게 좋은 게 트랜스 지방인가요? 할 수만 있다면 예. 안 먹는 것이 좋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네. 이 트랜스 지방이 흔히 함유되기 쉬운 것들이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이라든지 팝콘이라든지 네. 뭐 쿠키, 예. 케이크, 뭐 그다음에 이런 인스턴트 큰일 났다. 정크푸드들 네.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고 예. 또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들 때문에 트랜스 지방을 뭐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겠으나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한때 콜레스테롤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채식으로 바꾸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배는 고프니까 옛날에 먹던 버릇 때문에 배는 고프니까 이제 대신 고기 대신 다른 걸 드시는 거예요. 뭐 떡, 빵 이런 걸로 대체하신 네,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깜짝 놀라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교수님 왜 그런 거죠? 네. 또 뭐 콜레스테롤 또 특히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경우가 네. 많은데요. 예, 예. 떡하면 네. 영양소 중에 어떤 영양소가 떠오르시죠?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죠. 밥이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 그래서 잘게 이제 쪼개진 것이 포도당이고요. 포도당. 네. 예. 제일 중요한 우리 에너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쓰고 남은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저장을 네, 하죠. 저장이 되는데 당원으로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네. 포도당은 1g에 4칼로리고요. 네. 지방은 1g에 9칼로리. 9칼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바꾸어서 예. 저장을 하는 것이 저장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포도당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질이 쌓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많이 드시면 결국 지방이 높아지게 되고 네. 지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될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고기 안 먹는데요. 네. 그래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충분히 높아질 올라갈 수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질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이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건강검진표를 보면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해석을 못할 때가 참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 뭐 HDL, LDL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4가지가 나오죠. 네. 총 콜레스테롤, 네. HDL, 중성지방, LDL 뭐 이렇게 네, 네. 나오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림을 보면서 LDL과 HDL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간에서 합성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네. LDL의 경우는 혈류를 타고 우리 몸이 모든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LDL을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LDL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여기에서부터 동맥경화가 생기기 때문에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콜레스테롤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LDL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예. HDL의 경우는 이제 뭐 사멸하고 없어진 세포 또는 이제 동맥경화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끼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뽑아내어서 네. 간으로 옮겨서 이제 콜레스테롤 쓰고 남은 것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네.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HDL과 LDL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견주어 가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적정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어느 정도가 안전한 범위인가요? 네, 보통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네. 또는 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라든지 네. 이런 소인이 없는 경우라면은 130 정도 미만의 LDL이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HDL의 경우는 60을 넘으면 남녀 모두에서 괜찮은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HDL이 높으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는 뭐 거의 주고받고 해서 평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L의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130 미만은 되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HDL의 경우는 60을 넘길 수 있도록 이제 신경을 쓰자. 예. 뭐 이런 이제 그 수치에 대한 예, 그런 예.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대인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촬영을 나가기 위해 분주한 부산의 한 방송사. 오늘의 주인공은 방송국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는데 촬영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스태프들을 챙겨 동분서주하는 손정열 씨. 그의 업무는 방송국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다. 스태프들을 내려다주고 어디론가 나서는 길. 이미 점심을 훌쩍 넘긴 시간인데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그가 발걸음한 곳은 식당이 아닌 인근의 편의점이다. 고심 끝에 그가 집어든 것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들이다. 햄버거 빵, 소시지, 콜라까지 골라들고 나서야 편의점 문을 나서는데 대기 시간은 길지만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에 식사 때를 놓치기 쉬운 직업. 그러다 보니 손정열 씨는 이렇게 차에서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 영양을 챙기는 일은 쉽지 않고 오히려 급하게 식사를 하게 된다는 손정열 씨. 예, 뭐 대기 시간도 있고 뭐 딱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운동 시간 차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뭐 운동할 시간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럼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뭐 잠시 대기할 때 이제 차에 잠시 내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차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은 좀 하십니까? 운동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대기하는 시간은 길지만 운동은 즐겨하지 않는 손정열 씨. 주로 스마트폰으로 지루한 시간을 달랜다. 한 잔 먹고 수제갈비. 일과를 마치고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언제나 그랬듯 그가 선택한 메뉴는 고기. 그는 매일 고기를 챙겨 먹을 만큼 소문난 고기 마니아다. 새끼도 하면 고기를 먹는 거다. 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다 보니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고기 사랑. 고기를 좋아하는 동료와 함께라면 배가 부를 때까지 원 없이 먹는다는데 지글지글 고소한 맛의 유혹에 오늘도 마음을 빼앗겨버린 손정열 씨와 그의 친구. 그래, 맛있네. 회식이나 친구들 만나면 그진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니까 심할 때는 아침 점심도 삼겹살 먹을 때도 있습니다. 집밥은 언제 드세요, 집밥은? 집밥은 뭐 추석이나 설 때 한 번씩 집에서 먹고 뭐 그진 밖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가 소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고기 삼겹살 참 좋아합니다. 곱창이라든가 대부분 기름진 걸 좀 많이 먹는 편이죠. 그때 술도 같이 드시고요. 네, 술도 같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와 육식과 술을 즐겨하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과연 괜찮을까? 그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을 하기 위해 다음날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체열을 실시. 결과는 정상 범위보다 많이 높았다.
일단은 콜레스테롤은 200 넘어가면 높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젊은 연령에서는 180 잘 안 넘거든요. 빨리 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게 뱃살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그진. 그래서 이번에 처음 검사하신 거니까 높다고 바로 약을 쓰기보다는 이런 이제 식생활. 다이어트가 필요한 손정열 씨, 식단 관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밥을 한 30% 이상 잡곡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푸른 생선, 살코기, 네, 살코기 위주로 해서 이 정도 양은 몇끼 챙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다고 많이 힘 안 드셨어요? 아니. 콜레스테롤을 방치하다 현재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어르신. 그때 다리가 조금만 걸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다리에 쥐가 나고 못 걷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파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파행 증상이 불과 100m, 200m 정도 걸으면 이렇게 절여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 혈관이 막히신 경우고요. 우리가 저 항만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뭐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소주 한 잔 꼭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래 뭐 밥도 못 먹고 점심시간에는 와장창 먹고 또 저녁 때는 또 이제 일하면서 또 소주 한 잔 하고 뭐 그걸 갖다가 한 15년 정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콜레스테롤을 방치할 경우 동맥 경화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혈관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 혈관 내부의 스텐트 기구를 이용해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을 실시하게 된다. 저희들이 혈관 안쪽에 다는 방법은 플락을 끄집어내지는 않고 플락이 있는 좁은 부위를 아주 가는 유도철선을 통해서 통과를 해서 좁은 부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원래 크기대로. 그러니까 혈관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 혈류를 보내주는 역할인데 혈류가 차단됐기 때문에 혈관을 열어주게 되면 다시 혈류가 발까지 그렇게 아주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화면 보시면서 진짜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고기 참 좋아하고 네. 운동 보는 건 좋아하지만 하는 거 상당히 귀찮거든요.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흔히 운동을 조금 게을리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젊음의 특권이기는 한데요. 그 특권을 조금 더 오래 누리려면 운동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습관들이 계속 교정이 안 되고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까지 계시다는 거죠. 이제 뭐 혈관 수술에 끝나지 않고요. 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이제 어떤 합병증이 오는지를 이제 화면의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요. 물론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또 뇌졸중, 또 말초동맥 폐쇄, 뭐 이런 혈관, 동맥경화성 질환들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이상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만성 콩팥병, 그래서 심부전을 잘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셨던 혈관 시술을 받으신 어르신도 결국 당뇨병, 그다음에 심부전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혈액투석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투석받는 아주 말기 신장 환자처럼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운동도 잘 하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병이 생긴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잘 관리하는 것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잘 하면 또 저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술 단계 가기 전에 치료를 정말 잘 받아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콜레스테롤 치료 방법은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우선 운동과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제 식사 조절, 운동과 식사요법이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제 약물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반감만 가지실 것이 아니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로 조절이 잘 되어서 줄여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심혈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네.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를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치료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주부님들이 이제 어떤 음식들 식탁에 올리셔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안티콜레스테롤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요리, 생강차와 양파 단호박 크림 수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레몬은 4분의 1만큼 슬라이스하고 나머지는 즙을 내줍니다. 유리병에 채 썬 생강과 강황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린 뒤에 레몬 조각과 즙을 넣으면 생강차 완성! 양파, 단호박, 고구마는 잘게 썬 뒤에 냄비에 코코넛 오일을 둘러 볶아줍니다. 재료가 익으면 물을 자작하게 붓고 30분 정도 푹 끓여준 뒤에 믹서를 넣고 갈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 오일과 파슬리, 후춧가루를 뿌려주면 끝! 오늘은 뭐 노란색 특집인가요,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안티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과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추는 음식과 차, 오렌지 주스가 아니었군요. 네, 오렌지 주스 드실 때는. 이 노란색은 이제 단호박. 네, 그죠? 단호박. 양파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양파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선생님. 네. 저희가 건강 음식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네. 달지 않나요, 너무? 고구마가 들어가서. 아, 그래요? 조금 설탕 이런 종류는 전혀 안 넣으셨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달아요? 네. 아, 양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군요. 양파의 단맛도 있고 고구마도 들어가고. 단호박도 달 테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양파는요, 펙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펙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중국 음식들, 기름기가 그렇게 많은 중국 음식들이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다 양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다 펙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단호박은 비타민 A의 보고입니다. 비타민 A. 생강 같은 경우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진저롤은 항균 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 왜 회 드실 때 보면 회 옆에 생강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은 거 보셨죠? 혹시 생선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항균 작용을 하라고 생강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또 항균 작용만 강할 뿐 아니라 항염증 작용이 강합니다. 우리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혈관 안에서 염증 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이 생강 안에 들어있는 진저롤이 하는 겁니다. 혈액 속 기름을 잡는 안티콜레스테롤 요리,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안티콜레스테롤 요리까지 지금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관상이라는 영화 네. 유명했었죠. 네. 마지막 장면에서 파도는 봤는데 그 뒤에 있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는 주인공의 회한이 서린 네. 엔딩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에 나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올리게 하는 주범이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콜레스테롤 자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열량의 정도, 그다음에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과 같이 콜레스테롤 옆에 또는 콜레스테롤 뒤에 숨어있는 문제점들이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를 하면서 또 필요하면 약물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관리를 잘 하고 이제 만성병과 심혈관 질환을 잘 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그런 효과의 여부는 우리가 얼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이 정말 이때만큼 와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진짜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풀어봤고요. 부산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인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